그리고 이제 요즘 또 저희 부부도 이제 저희 부부는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싸우는 것 중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가끔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이제 뭐 은퇴하고 나면 자녀들이 결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손주를 봐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죠. 저는 제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데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돼. 당신이 봐줄 거야? 당신은 애 놀 때만 봐주고 울면은 여보 이럴 거냐.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돼.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한 지가 한 2년 돼가거든요. 아직 아이들은 없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우리 며느라이나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뭐 우리 애 생기면 봐줄 거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봐줘야 돼. 우리 사람 절대 안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 이제 제 책에도 그 내용을 쓰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양쪽 간에 굉장히 뭐 장단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장점은 이제 이런 거죠. 3대를 세대를 다 느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네. 3대인 차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으네요. 저희가 왜 저희 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선생님이나 저희가 직장 다닐 때는 사실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 이런 걸 막 교육받거나 이런 걸 막 뭐 와가지고 막 코칭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 당연히 없었죠. 윗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었고 아랫사람에 대한 내가 배려라는 게 당연하게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 시기가 어디서부터 배웠는지를 보면 가정에서 학습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사회생활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저희 집이 대가족이었어요. 3대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요즘 세대들이 세대 공감을 하지 못하면서 잘 뒤섞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물론 이제 꼰대처럼 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요즘의 신세대도 문제는 있거든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세대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부모가 양육을 해주면 그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이 아이는 윗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 부모가 가르쳐 줄 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학습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가정에서 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희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또 잘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행복하고 그 다음 부부 사이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해지고 싶은데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공감대가 맞죠. 없어. 그렇다고 옛날 사진만 갖고 맨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보기만 해도 귀여운 이 아이가 여기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오고 가면서 두 분이 서로 간에 웃음도 많아지고요. 조부모들이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가 그냥 손주를 키우지 않았던 이 노인보다 수명이 더 길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게 많이 웃어요. 웃는 날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뭐 단점이라면 건강, 신체의 어떤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업고 있다가 삐걱하거나 이런 부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남편분 조금 더 힘이 있으니까 안아주거나 얼러주거나 이걸 같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도움되고 이때 자녀들 여기 이제 한 30, 40대도 보시죠. 자녀 되시는 분들이 잊지 않고 해줘야 되는 건 우리 부모님이 나의 아이를 좀 양육을 해주고 있다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얼마나 애써주고 있는지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덕분에 저희가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반대하는 엄마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무리 얘를 잘 봐줘도 내 자식이긴 하지만 얘가 다친다든지 뭐 이러면 전부 다 책임은 엄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봐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러느니 차라리 또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물론 직장생활 맞벌이도 좋은데 그래도 성격이 발달하는 뭐 5세 정도까지 집에서 애를 엄마가 데리고 키워야지. 그리고 이후에 다시 직장을 가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 집사람은 애가 한 3살, 5살까지는 엄마가 기르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아내분 말씀이 맞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환경이 내가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엄마가 키우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즘 현대사에서 저도 저희 아이를 저희 친정엄마가 봐주셨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잖아요. 맞벌이고, 네, 맞벌이고. 그 어떤 경력 단절의 어떤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쭉 이어진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문제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지 않고 편안하게 양육을 같이 가려면요. 처음부터 계약하듯이 이걸 맞춰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라. 키우다 보면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완전히 맡겨놓는 거는 저도 반대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조부모가 맡아준다라면 퇴근을 만약에 6시나 7시에 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조건 손 떼시면 돼요. 조부모는 손 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은 아이가 같이 데리고 잔다든지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만이라도 엄마 아빠 품을 아이가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시는 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규칙도 어디서 어디까지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게 사실 아기였을 때보다는 한 이제 글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육. 예. 그러니까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건 사실 어머니 세대와 저희 때 어떤 부부들이 부딪힐 일이 없어요. 비슷해요. 네.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교육 문제가 그런데 교육 문제에서 엄마 세대와 우리 다르지. 달라요. 그리고 엄청나게 경쟁 시대이고 지금은 배우는 학습의 속도도 다르고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딱 적는 게 좋아요. 이런 어떤 생활 습관에서의 양육은 우리가 케어를 하겠지만 교육 문제는 너네 부부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거기까지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부들도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게 편하긴 해요. 우리가 이건 책임질 테니까 부모님은 여기까지만 케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칙을 서로 간에 잡고 가시면 계약서처럼 좀 써서 명확히 월급도 월급도 꼭 얼마를 받겠 왜냐하면 경제 활동이거든요. 얼마 정도 드렸나요? 한 장. 하여튼 많이 드리는 걸로 많이 드리는 많이 드리고 많이 버실 땐 보너스도 그렇죠. 보너스 드시고 휴가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 휴가도 여름에 이런 때 맞춰서 보내주셔야 되고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저도 쭉 엄마가 봐주셨지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윗사람에 대한 걸 제가 책을 보면서 일일이 교육하지 않아도 할머니에 대한 그 연민과 사랑을 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게 억지로 학습시킨 것과 내 생활이 된 건 다르잖아요. 예, 확실히 다르죠. 이제 혹시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다. 이건 나 정말 해결이 안 돼, 인간관계가.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손정혜 대표님께서 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하나하나를 다시 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댓글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이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뭐가 제일 걱정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집안이라면 일단은 이 제대로 이제 그동안의 부부가 관계가 잘 만들어진 아주 정상적인 부부를 예를 들게요. 그렇더라면은 문제는 우리 남편이 상실감을 갖지 않아야 할 텐데 무언가 조금 막 우울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여전히 뭔가 활력을 가지고 본인이 밖으로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좀 뭔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아내가 정상적이라면 그걸 걱정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걸 케어해 줘야 되는 게 은퇴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분은. 네. 아까 왜 그 전 직장에 퇴사한 직장에 그 후배들한테 막 문자 안 오나 이거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뭘 알 수 있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외롭다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내가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정상적인 부부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걸 또 하시겠죠.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이게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퇴직함으로 인해서
끊어야 될 관계가 있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야 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퇴직과 동시에 끊어야 될 관계는 어떤 게 있고 계속 이어가야 될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어가야 될 관계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 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언가 뭐 예를 들자면 되게 이게 뭔가 조금 뭐라고 물질적이라고 이럴 수는 있는데 자본주의적 이럴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명함이 나를 대변하기도 했잖아요. 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그 명함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연락을 취해오는 사람, 지나가다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나에게 인간적으로 네,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명함이 떨어졌더니 딱 연락이 끊긴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뒤로 돌려서 나를 좀 험담했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전화를 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는데 뭐 계속 뺀다던가 아니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보다는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그냥 내 감정을 누르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오히려 그 사람 만났을 때 더 상처나 받고 더 우울해지지 기뻐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은 계속 이어가시고 나에게 힘을 빼는 사람 어찌 보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에너지 뱀파이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관계를 끊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네.